전세 10년 시대가 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죠.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임대차 10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결코 좋은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어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 그리고 세입자 분들도 앞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좋은 정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냐면 우선 첫 번째, 세입자들이 착각하는 거 10년간 안 쫓겨나니까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금이 5%로 매년, 아니 2년마다 5% 이내로 체결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입자들 평생 노예 만드는 법입니다. 절대 시행되면 안 되는 악법이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전세 사지 말라는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전세는요, 최대한 적게 살아야 됩니다. 적게 살수록 좋은 거예요. 10년? 아니요, 1년 살 수 있으면은 1년 사는 게 좋은 거고요. 안 살 수 있으면 아예 안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굉장히 의외죠? 한번 우측 상단에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는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보시면 2년간 전세가 2억 원 오를 때 집값은 5억이 올랐거든요. 한번 볼게요. 2022년 12월에 갭 5억인 단지가 있었어요. 매매가 10억이었고요. 전세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에 매매가 15억 됐고요. 전세 7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여기서 2억 원 올랐는데 매매가는 5억 원이 올랐어요. 똑같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전세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2억인데 이때 매매 들어간 사람은 5억을 번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임을 알 수 있죠. 세입자는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내주고요. 임대인은 그 전세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산가치 상승을 이렇게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세금을 내고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이제 뭐 편하게 뭐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매년 2년마다 5%밖에 안 오르니까 너무 좋네. 이러고 살고 계실 동안 임대인은 여러분들의 전세금으로요. 그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그 사람한테 제공해 준 겁니다.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이 전세금 준다고 해서 이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집주인한테. 자, 이 전세 10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세금을 한 번에 10년치로 올릴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약마다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처음 계약 맺을 때 향후 10년치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전세 폭등하겠죠, 순식간에. 그리고 전세가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 월세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5%밖에 그 2년마다 못 올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 주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월세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전세 매물이 없어졌으니 공급이 줄었으니 수요는 그대로라 가정했을 때 가격은 폭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매가도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높아질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 전제, 둘 다 전세가 폭등한다라는 전제였어요. 이 높아진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5억이었는데 5억 매매가가 이때 7억이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했죠. 아니 몇 년 뒤가 아니죠. 초기 시행 때부터 하니까 10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거니까 뭐 이 5억이 예를 들어서 뭐 8억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세가가 바로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7억인데 전세가가 8억이잖아요. 미쳤다고 매매가를 7억에다가 내놓겠습니까, 사람들이? 전세가보다 낮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거는 10억이 될 거예요. 뭐 11억, 12억. 이런 식으로 높아진 전세가가 매매가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간에 이중 가격이 발생하게 되죠. 뭐 어떤 것들은 재계약해서 5% 이내로 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또 초기 시행해서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뭐 전세가가 8억인데 어떤 거는 뭐 4억이고 뭐 이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뭐 2중 가격, 3중 가격, 4중 가격.
형성이 되다 보니까 10년 살고 나온 뒤에 결말이 어떨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2015년을 볼게요. 이때 당시에 아파트 중위값, 그러니까 아파트가 100개 있다고 하면 50번째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4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뒤, 여기는 2023년, 뭐 8년이네요. 8년 뒤 8억 4,200만 원이 됐어요. 거의 뭐 2배라고 할게요. 2배가 됐죠. 그럼 앞으로 10년 뒤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같다는 가정하에 남들 자산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8억이었죠. 뭐 1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당신은, 전세 사는 당신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산이. 과거 임대차 3법 기억하시죠? 그때 2 플러스 2였습니다. 2년 살고 2년 추가로 보장해준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10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이 과거 임대차 3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세 가격 폭등했거든요. 2 플러스 2, 그러니까 4년치 전세가를 한 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근데 10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더 폭등하겠죠. 자,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자, 폭등한 거를 알 수 있죠. 94점 몇에서 103점 몇까지 전세 가격이 폭등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년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급격하게 되겠죠. 이 자산 가격의 상승분을 먹지 못한다라는 리스크 말고도 전세 사기 리스크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전세값이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갭 투자가 증가할 거예요. 왜냐면은 매매가랑 전세가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세 사기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아진 투자 수익률을 유혹에서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데 높아진 투자 수익률 상태에서 당연히 전세 사기가 증가하겠죠. 또 다른 문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트렌드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0년 동안 매년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임대 수익률이 낮아져요. 그렇다라는 건 임대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전세 매물이 감소합니다. 아까 전세의 월세화가 증가한다고 했었잖아요. 월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합니다. 아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세 살 바에는 똘똘한 한 채로 간다. 그리고 낮아진 임대 수익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투자 방향을 바꾼다. 그렇다라는 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 10년을 보장한다는 이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입자를 보호한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세입자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법이고요. 절대 세입자분들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 옛날에 뭐 아이돌들 노예 계약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이돌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예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거니까 잘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 전세 10년이라는 정책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전세 10년 동안 벼락거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2020년에 부동산 폭등하면서 결심했잖아요. 절대 벼락거지 난 두 번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잘 대처할 거야 라고 다짐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제도에 탑승하지 마시고 노예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